여기서 더 소름인 건 박진석이 애초에 이수빈을 그냥 유튜버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문TV 라이브가 터진 그날부터 박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였어요. 누가 이 판을 키웠고 누가 흔들리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재벌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요. 슈조이 본사 회장실 대형 모니터엔 실시간 그래프가 떠 있습니다. 사문TV 동시 접속자, 키워드 확산 속도, 부정 언급 비율, 협력사 계약 보류 리스트.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회장실 공기가 더 차가워지죠. 비서가 숨을 삼키며 보고합니다. 회장님 광고주 3곳이 캠페인 중단 검토입니다. 협력사 2곳, 납품 일정 재협상 요청 주가 장 시작하자마자 4% 빠졌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져요. 그게 더 무섭죠. 화내는 건 상황이 급하다는 증거지만 박진석은 급해지면 더 느려지는 타입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순간에도 손은 더 정확해지는 사람. 그는 비서에게 짧게 말합니다. 사문TV가 원하는 건 증거가 아니라 이야기야 네. 사람들이 믿는 건 진실이 아니라 제일 먼저 터진 감정이지. 그 감정을 뒤집을 사람을 데려와.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한 이름을 꺼내요. 이수빈 맞습니까? 박진석의 눈이 아주 잠깐 얇아집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박진석은 이수빈이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수빈의 뒷배경을 파악해뒀어요. 그게 재벌의 습관입니다. 상대가 누구 편인지부터 확인하죠. 고성희의 주변, 과거관계, 약점, 그리고 이 판에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싹 훑습니다. 그 자료 뭉치 맨 위에 적혀있던 한 줄 이수빈 AP그룹. 이지혁 대표 친동생. 그 순간 박진석이 느꼈던 건 놀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였구나. 퍼즐이 맞춰지는 감각이었죠. 이수빈이 가진 말의 무게, 사람들에게 먹히는 신뢰의 결, 괜히 선한 이미지로 버티는 게 아닌 이유 뒤에 힘이 있다는 걸 박진석은 단번에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가 더 소름입니다. 박진석은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에게 이수빈은 배경 좋은 카드 정도로만 보였으니까요. 세상에 배경 좋은 사람은 많고 그중 상당수는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박진석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건 배경이 아니라 전투력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판을 바꿀 줄 아나? 감정의 전쟁에서 감정으로 이기지 않고 신뢰로 이길 줄 아나? 그걸 확인하기 전까진 박진석은 절대 카드를 함부로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확인이 이번에 끝났습니다. 사문TV가 고성희의 눈물로 프레임을 깔아버린 뒤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같이 더 자극적으로 맞불 폭로전. 조용히 법적 대응 시간 끌다 잊히길 기대. 그런데 이수빈은 다르게 들어옵니다. 자극으로 싸우지 않아요. 억울함을 외치지 않아요. 불쌍함으로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근거를 들고 말의 톤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공격인지 아세요? 사문TV는 감정이 무기지만 이수빈은 감정을 무력화시키거든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달려들 틈을 주지 않고 생각하게 만들죠. 흥분이 식는 순간 여론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론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기업은 숨을 쉬기 시작해요. 실제로 회장실 모니터에 변화가 뜹니다. 부정 언급 비율이 급락. 이수빈 믿는다. 댓글 확산. 협력사 재검토 메시지. 회수. 광고주 상황 지켜보겠다로. 선의 비서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춥니다. 회장님 민심이 돌아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아주 작게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래, 저건 배경이 아니라 실력이다. 그 말이 박진석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판정이에요. 쓸 수 있는 사람이란 판정. 살아남는 사람이란 판정. 그런데 그 확신은 동시에 박진석을 아주 불편한 선택 앞에 세웁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과거가 따라오거든요.
박진석은 기억합니다. 이수빈을 처음 봤을 때 자신을요 차갑게 훑어보던 눈빛 집안이로 시작했던 평가 이상철에게 던졌던 모욕. 너희는 우리 판에 못 올라와 같은 침묵의 폭력. 그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에요. 상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방식이죠. 재벌들이 가장 잔인하게 쓰는 말 없는 폭력. 박진석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어요. 서울 야경이 번쩍이는데 그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이수빈 씨에게 연락을? 박진석이 대답하지 않자 비서가 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이죠. 도움을 받으려면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턱선이 딱 굳습니다. 관계 정리. 박진석은 원래 그걸 상대에게 강요하던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끊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면 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야 이수빈을 쓸 수 있어요. 아니, 쓸 수가 아니라 설득할 수 있어요. 이수빈은 돈과 직함에 흔들리는 타입이 아니니까요. 신뢰로 뜬 사람은 신뢰로만 움직이죠.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이상철은 비서가 숨을 죽입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해요. 사과를 받아줄 사람인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회장님이 상처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수빈 씨가 움직이면 결국 이상철 씨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이 과거를 다시 마주한다는 말이니까요.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닫습니다. 이번 판은 고성이를 꺾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저질렀던 오만의 값을 치르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게 이 장면의 진짜 긴박감입니다. 고성희의 눈물보다 사문TV의 프레임보다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드디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세계에 발을 들인 거예요. 재벌이 가장 못하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그 결심은 동시에 항복이고 전략이죠. 이수빈을 부르지 마. 비서가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내가 간다. 그 한마디에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어요. 박진석이 직접 고개를 숙이러 간다. 그건 슈조이 그룹 내부에선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카메라는 박진석의 손을 클로즈업합니다. 그 손이 이번에도 미세하게 떨리죠. 하지만 이번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사과를 하면 내가 약해지는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람으로 돌아오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다음 회에서 이수빈이 박진석을 마주하는 순간 터져나옵니다.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거죠. 박진석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슈조이의 판이 바뀐다. 박진석이 먼저 고개를 숙인 순간 그 집 거실은 화해가 아니라 전쟁 전야가 됐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부터 낯설었어요. 늘 발걸음이 무겁고 숨이 길고 사람을 압도하던 박진석의 걸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러 온 사람처럼요. 이상철의 집 거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정돈돼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한번 틀어지면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은 정적. 소파 한쪽엔 이수빈이 앉아 있었고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이수빈의 떨림을 대신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옆에 앉았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얼굴이었죠. 숨이 얕고 턱이 굳고 눈동자는 계속 문 쪽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오니까요. 그리고 박진석이 들어옵니다. 검은 코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셔츠, 완벽하게 묶인 넥타이. 겉모습은 여전히 박진석인데 이상한 건 눈빛이에요. 예전 같으면 내가 왔으니 끝이라는 눈빛으로 방을 장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박진석의 눈빛은 계산이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무게를 억지로 들고 온 사람처럼요. 이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번
박진석을 올려다볼 뿐입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말해요. 앉을 자리부터 스스로 증명해라. 박진석은 잠깐 멈칫합니다. 정확히는 숨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는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얼굴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꺼낼지 그 한마디가 수빈의 인생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요. 박진석이 천천히 허리를 굽힙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고개를 숙이는 대신 상대를 앉히는 법만 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사람을 가볍게 봤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뚝 하고 끊어져요. 말이 너무 짧아서 더 무섭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미사여구도 없는 사과 박진석은 원래 말로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항복처럼 들립니다. 이수빈의 손이 더 꽉 쥐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 순간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섭고 낯설고 억울하고 이상하게 슬퍼서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어서 말합니다. 성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수빈 씨가 스스로 증명한 사람이어서 이제는 제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허락이 아닙니다. 박진석 같은 사람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선언이에요. 자기가 쌓아온 체계, 사람을 평가하던 기준, 가문 마이너스 배경 마이너스 돈이라는 잣대가 한 사람 앞에서 무력해졌다는 증거죠. 박성재의 눈이 순간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수빈을 인정한다는 말보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먼저 느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박성재의 인생이 풀리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숨죽여 살아온 시간, 허락만 기다리던 시간. 그게 드디어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이상철은 그걸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조용히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칼처럼 말합니다. 우리 딸 눈에 눈물 맺히면 그날 끝입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요. 위협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걸 알아서요. 이상철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단 하나만 겁니다. 딸을 울리면 끝. 그게 이 집의 법입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더 무겁습니다. 재벌 회장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드물어요. 그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가족에게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날 박성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이수빈도 깨닫죠.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버틴 시간들이 결국 오늘 이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걸. 그날 밤 박성재는 프로포즈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반지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꽃도 촛불도 음악도 다 준비해놓고도 박성재는 먼저 숨을 고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빈에게 결혼은 구원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이수빈은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요. 박성재는 반지를 손안에 쥔 채 말합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빈아, 너는 내 길을 가. 난 그 옆에서 내 길을 갈게. 이수빈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그 말은 사랑 고백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존중이니까요. 박성재가 이어요. 결혼은 내 인생에 덧붙이는 행복이지 내 인생을 바꾸는 계약이 아니야. 이 문장이 진짜 폭발력 있는 이유는 이수빈이 평생 들었던 말에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재벌집 들어오면 여자는 바뀌어야 한다. 가문에 맞춰야 한다. 그 말들로 사람을 줄 세우던 세계에서 박성재는 수빈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수빈은 그제야 웃어요. 웃는데 눈물이 같이 맺힙니다. 그 눈물은 기쁨만은 아니에요. 참아온 억울함, 버텨온 자존심, 그리고 이 말 안 하면 됐는데 하는 허무함까지 섞여서요. 오빠, 나 그 말 기다렸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가 반지를 꺼내려는 순간
이수빈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작은 딩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처럼요. 이수빈이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박성재도 본능적으로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사문TV 예고 이수빈 슈조이 결혼. 진짜 목적은? 딱 그 한 줄, 근데 그 한 줄이 지금까지 쌓아온 걸 전부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줄이죠. 박성재의 손이 멈춥니다. 반지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려요. 이수빈은 입술을 다물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또 시작이구나. 사문TV는 진실이 아니라 의심으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요. 사문TV가 던지는 질문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기 위해 던지는 미끼죠. 진짜 목적? 그 말 한마디로 이수빈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한 여자가 되고 박성재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후계자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더 박진감 넘치는 건 사문TV의 예고는 늘 누군가의 손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고성의 잔당이든 경쟁사든 슈조이 내부의 반대파든 누군가는 이수빈이 결혼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신뢰와 영향력이 회사의 권력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47화는 로맨스가 아니라 권력 전쟁이에요. 사랑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지켜내는 싸움. 그때 박성재가 조용히 말합니다. 반지를 꺼내던 손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요. 수빈아, 미안해. 또 너를 한가운데 세웠다. 이수빈이 고개를 젓습니다. 눈빛이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오빠, 이번엔 내가 도망 안 칠게. 나를 의심하게 만들면 내가 다시 믿게 만들면 돼. 수빈아, 내가 내 방식으로. 그리고 오빠는 오빠 방식으로. 둘이 손을 더 꽉 잡는 순간 화면이 암전됩니다. 이제 엔딩은 키스도 반지도 아닙니다. 우리 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쟁의 시작.